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식조리사 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출제 기준을 쭉 살펴보려 합니다. 직무 내용은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이 말은 레시피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한다 이 말은 시험에서 직접 구매해 볼 수는 없으므로 어떤 식재료가 신선한 것이냐 질문합니다. 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기존 식재료량을 계산하는 방법, 신선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관 방법을 질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이 말은 각 재료의 영양소가 무엇인지 질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 말은 세균, 기생충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리기구와 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직무, 이 말은 필기 이후 실기에서 조리기구를 다루는 방법이 능숙한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식위생관리의 세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위생관리입니다. 주로 화농성 질환에 포도 상구균에 대해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을 변질시키는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육류의 기생충에 대해 물어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미생물은 곰팡이를 주로 물어보고 육류에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기생충을 주로 물어봅니다.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소독의 지표가 되는 것을 물어봅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 다시 말하면 보존료, 감미료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에 넣어서는 안 될 유해물질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세 번째, 주방위생관리입니다. 주방에서 번식할 수 있는 세균과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최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해썹에 대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중독 관리입니다. 보기를 주고 어떤 것이 세균성 식중독인지, 자연독 식중독인지, 아니면 화학적 식중독인지 구별할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세균성 식중독과 자연독 식중독을 많이 물어봅니다. 계란에 있는 살모넬라균, 화농성 질환의 포도 상구균이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연독으로는 보거의 독과 미나리의 독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곰팡이의 독소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식품위생관계법규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위생사고가 나면 어디에 제일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해당 시, 도, 구청장입니다. 보건소장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따금 출제됩니다. 여섯 번째, 공중보건입니다. 감염병에 대해 주로 물어보는데 DPT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도 일종 감염병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식위생관리의 세부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한식안전관리의 세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안전관리입니다. 조리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및 사고 시 조치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 장비, 도구 안전작업입니다. 장비를 어떻게 다루고 보관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세 번째, 작업 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조리 작업장에 적합한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당연하지만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고 식재료 이동, 보관이 용이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끔 보기 중 조용한 곳을 선택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용한 곳도 좋긴 하지만 그보다 통풍이나 배수, 화재 위험이 없는 곳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식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식재료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 재료의 성분에 대해 물어봅니다. 인원수를 주고 적합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량을 계산하고 식품의 색소와 연관된 성분이 무엇인지, 갈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선한 육류의 색이 어떤 것인지 동미나리, 보거, 삽조개, 피마자 등 한식 재료로 쓰이는 식재료의 독이 무엇인지 연결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두 번째, 효소입니다. 효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용한 물질인데 이따금 화학물질이라고 잘못된 보기를 주고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식품과 영양입니다. 주로 비타민 A, B, C, D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따금 아연이나 다른 영양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식재료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식 구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조사와 식품 구매 관리입니다. 식재료는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사야 값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식자재가 싸다고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율을 고려해서 적정 재고량을 계산할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 검수 관리입니다. 식재료 품질 확인 방법과 검수를 위해 검수 창고에 무엇이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주로 저울이 중량을 재기 위해 꼭 필요하고 적정 온도 보관 상태를 위해 온도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에서 총원가까지 계산 방법을 아는지 보기를 주고 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한식 구매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식 기초 조리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 준비 과정입니다. 칼을 잡는 법과 적합한 조리 기구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계량컵에 식재료를 담았을 때 분말이냐 유제품이냐 따라 어떻게 재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두 번째, 식품의 조리 원리입니다. 고기국을 끓일 때 고기를 찬물에 넣어 끓이는 게 좋은지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 끓이는 게 좋은지 물어봅니다. 맛은 육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국은 물에 오래 담겨 있어야 맛있는 국이 되기에 찬물에 넣어 오래 끓이고 편육은 고기 안에 육수가 가능한 빠져나가지 않아야 맛이 좋으므로 물이 끓은 후 넣어 물에 담기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식품을 해동시키는 방법도 종종 출제됩니다. 냉동식품은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해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미료와 향신료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가끔 출제됩니다. 한식 기초 조리 실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료별 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밥, 죽, 탕, 찌개, 전, 조림, 구이, 볶음 조리인데 큐넷 자료실에 있는 실기 공개 문제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참고로 읽어보면 좋습니다. 조리 방법은 실기에서 다루어질 것이기에 출제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상식선에서 실기에서 제출 요구하는 사항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 한식조리 기능사 출제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